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든든한 동료 레이젤에 대한 빌드 강의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이 빌드의 레이젤은 순수 파이터에 기반한 레이젤입니다. 멀티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해외 사이트에서 참고한 레이젤이고요. 링크를 댓글로 고정시킬 겁니다. 이 빌드의 레이젤 특성이 뭐냐면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든든하다, 어느 상황에서든 강력한 면모를 보인다, 국밥이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전투를 할 때마다 우월성 주사위와 추가 공격을 통한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 엎어짐, 무기해제, 도발 등등의 디버프를 부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교란의 일격으로 아군이 해당 대상을 공격할 때 이점을 부여할 수도 있죠. 먼저 레벨링 빌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레벨 파이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투 유파는 양손 무기, 특히 대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 무기 전투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치는 근력 16, 민첩 14, 건강 16, 지능 8, 지혜 10, 매력 10을 찍었습니다. 기술 점수는 운동에 투자를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레벨 2에서는 행동 연쇄를 배우게 됩니다. 짧은 휴식당 1번, 행동 1번을 더하게 해주는 스킬이에요. 3레벨에서는 기세양키 종족 특성상 도약거리를 3배 증가시키는 스킬을 배우고요. 서브 클래스에서는 배틀마스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술에서는 무장해제 공격, 넘어뜨리기 공격, 그리고 응수를 선택해주세요. 레벨 4에서는 특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형 무기 전문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 특성은 명중률을 낮추고 데미지를 올려주는 특성입니다. 레벨 5에서는 공격을 2번 할 수 있는 특성과 기스양키 종족 특성상 안개 걸음 마법을 배웁니다. 레벨 6에서는 새로운 특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근력을 18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7레벨에서는 새로운 전술 2개를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밀어내는 공격 그리고 정밀 공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좋긴 한데 대형 무기 전문가를 찍어서 낮아진 명중률을 정밀 공격이 좀 보완해 줍니다. 레벨 8에서 특기를 또 찍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경계심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레이젤은 기습에 면역이 되고 전투에서 더 앞서 턴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벨 9에서는 클래스 요소가 하나 추가되는데 무적이라고 해서 내성 굴림이 실패할 때 주사위 한 번 더 굴리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온갖 디버프에 내성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레벨 10에서 전술 2개를 또 선택 가능합니다. 원 클래스 장점이 이거긴 하네요. 여러 번 특기와 전술을 선택 가능하다. 여기서 도발 공격 그리고 휩쓸기 공격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11레벨에서 클래스 요소가 추가되는데 주무기 공격 이후 추가로 2번 더 공격 가능한 능력이에요. 마지막 12레벨에서 특기를 찍을 수 있습니다. 능력치 향상에서 근력을 20 맥스로 찍어주겠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맞추셔야겠죠. 초반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구는 사이오닉 복수의 서클릿, 내성 굴림을 성공하면 굴림을 강제한 적이 정신피해를 받고요. 기세양키는 지능, 지혜, 매력 내성 굴림에 플러스 1점 보너스를 받는 투구입니다. 발견되는 위치는 대장의 방 끝자락 아스트랄 프리즘으로 가는 입구 쪽에 있는 기세양키 신문관이 드랍합니다. 갑옷은 아다만틴 스플린트 갑옷, 받는 모든 피해가 2 감소하고 자신에게 근접 공격이 적중하면 공격한 대상은 3턴 동안 비틀거림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치명타에 면역이 되는 갑옷이에요. 드랍되는 위치는 뭐 만드는 위치이지만 아다만틴 대장간에서 만드셔야 합니다. 아다만틴 장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아다만틴 공략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장갑은 울부짖는 장갑, 착용자가 2명 이상의 적에게 근접한 경우 근접 명중 굴림에 2점을 얻고 근력 내성 굴림 플러스 1점을 얻는 장갑입니다. 위치는 고블린 캠프 3대장 라그질린의 보물창고 그 안쪽에 있습니다. 신발은 신속의 부추, 발박수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부추인데요. 추가 행동을 이용해 한 번 더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부추입니다. 얻는 위치는 마이코니드 굴락, 스포의 옆에 있는 딥 노움, 툴라한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는 영원 분쇄자 그레이트 소드, 기스양키가 이 무기를 사용하면 1에서 4 정신피해를 추가로 가하고요. 우선권 굴림에 플러스 2점 보너스를 받는 무기입니다. 또한 짧은 휴식당 한 번 일정 확률로 적을 기절시키는 소울 브레이커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얻는 장소는 장밋빛 수도원 안쪽 기스양키 본부, 대장의 방에서 키스락 테레진에게서 드랍됩니다. 목걸이는 흉물 사냥꾼의 아뮬렛, 착용한 기스양키의 지능 내성 굴림에 2점을 갖게 해주는 목걸이고요. 괴이체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명중 굴림에 분리점을 갖게 하는 목걸이입니다. 또한 고대의 원한이라고 해서 짧은 휴식당 한 번, 3턴 동안 수차에 대한 명중 굴림에 2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차가 뭔지 모르겠네요. 수치의 오타인 건지. 얻는 장소는 기스양키 본부 의무실에서 구스틸 스토누고스에게서 드랍됩니다. 발음하기 더럽게 어렵네. 반지 1은 부식성의 고리, 무기 공격이 산성 피해 2를 추가로 가하는 반지입니다. 얻는 위치는 마이코니드 굴락, 데리스 본클록이라는 상인이 팔고 있습니다. 반지 2는 크러셔의 반지, 이동 속도를 3m 올려주는 반지입니다. 얻는 위치는 고블린 캠프에 있는 크러셔한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좌표는 X-74, Y400
437에 있습니다. 후반부, 그러니까 액트 3로 가면 아이템을 바꾸셔야 하는데 사실상 종결템입니다. 투구부터 설명을 하자면 가장 좋은 건 발더란의 투구. 착용하면 턴 시작될 때마다 체력을 2씩 회복합니다. 방어도와 내성 굴림에 플러스 1점 보너스를 갖고요. 기절과 치명타의 면역입니다. 안수르의 둥지에서 얻을 수 있는 투구고요. 좌표는 X636, Y-964입니다. 안수르의 둥지를 가려면 고룡바위 웨이포인트에서 시작하셔야 하는데 가는 방법은 제가 섀도우아트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따로 검색을 하셔야 할 겁니다. 망토는 살점 녹이기에 망토를 착용했고요. 착용자에게 근접 공격을 가하면 그 크리처는 1에서 4 산성 피해를 입는 망토입니다. 액트2의 치유의 집 영안실에 있는 상자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갑옷은 지옥 황혼의 갑옷, 희망의 집 주인 라파엘이 드랍을 하는 갑옷이고요. 이 갑옷은 착용 시 방어구에 숙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내성 굴림에 성공을 하면 굴림을 요구한 시전자가 3턴 동안 연소 피해를 받고요. 화염 피해의 저항을 가지고 연소 상태에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받는 모든 피해가 3 감소해요. 그리고 긴 휴식마다 한 번 비행이 가능합니다. 레이젤은 희망의 집에서 얻는 아이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희망의 집 가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네요. 하보도시 중앙 장벽 바로 위쪽에 악마의 수수료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함정이 있는데 저는 지금 해제해서 활성화되지 않지만 이 금색 해골을 누르시면 조합창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물병 하나만 조합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위쪽에 피로 이루어진 마법진이 있는데 맵을 기준으로 2시 방향 다이아몬드, 4시 방향에는 향, 9시 방향에는 두개골, 11시 방향에는 만mon의 동전, 그리고 중앙에는 지옥 대리석을 얹어 놓으시면 포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은 이 집에서 대부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열려고 했는데 따로 돌아다닌 기억은 없네요. 들어가서 마음껏 쇼핑하시면 됩니다. 장갑은 언더거인의 장갑, 근력을 23으로 증가시키고 근력 내성 굴림에 플러스 1점을 주는 장갑입니다. 역시나 희망의 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부츠는 지옥 황혼의 부츠, 적의 주문이나 행동으로 강제 이동이 불가능하며 험난한 지형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내성 굴림에 실패한다면 반응 행동을 이용해 성공할 수 있고요. 헬 크롤러라고 해서 특정 지역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데 착지한 곳에 화염 피해를 입히는 도약이 가능합니다. 그냥 안개 걸음에 데미지 생긴 거예요. 짧은 휴식당 한 번 사용 가능합니다. 고령바위 웨이포인트에서 X-32, Y-219에서 얻습니다. 아마 괴짝에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목걸이는 상급 체력의 아뮬렛, 건강이 23으로 증가되고 건강 내성 굴림 판정에 2점을 얻습니다. 이건 역시 희망의 집에서 얻었습니다. 반지 1은 재생의 반지, 자신의 턴이 시작될 때 1에서 4 체력을 회복하는 반지고요. 얻는 곳은 발더스 게이트의 요술 잡화점, 롤란이 판매합니다. 롤란이 죽었다면 로르아칸의 환영이 있을 텐데 그 친구도 판매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지 2는 살인자의 애인, 크리처를 살해하면 다음 명중굴림은 치명타로 적용이 됩니다. 사용하고 나면 긴 휴식을 취해야 하는 반지예요. 얻는 곳은 액트2의 샤르의 건틀릿, 셀프 세임 트리얼? 이게 아마 그 분신들 나와서 깽판 치는 곳일 텐데 그곳을 클리어하면 시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는 아스트랄 차원의 은검, 기스양키는 이 무기를 사용할 때 1에서 6 정신 피해를 추가로 주고요. 이 무기를 지닌 기스양키는 지능, 지혜, 매력 내성 굴림의 2점을 가지고 정신 피해의 저항을 가지며 매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울 브레이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그냥 초반에 사용한 대검의 완전 상위 호환인 거예요. 정석대로 얻으려면 키스락 보스한테서 얻어야 하는데 키스락 보스는 하보도시 하수도의 위치에 있고요. 좌표는 X-68, Y-827입니다. 근데 그냥은 안 주고요. 오르픽 해머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르픽 해머를 얻는 방법은 희망의 집 쳐들어가서 계약서 옆을 보시거나 아니면 라파엘과 계약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발더란의 거인 살해자를 껴도 되긴 하는데 데미지 자체는 발더란의 거인 살해자가 좋지만 전 솔직히 은검이 더 취향에 맞긴 해요. 뭔가 기스양키 전용 아이템 특성이 맞춰진다는 느낌이 강해서요. 발더란의 거인 살해자 또한 안수르의 둥지에서 획득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장비 세팅을 한 레이젤은 경계심의 특성상 높은 확률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오닉 도약과 안개 걸음으로 적진 깊숙이 빠르게 파고들어서 무장해제 공격, 넘어뜨리기 공격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무적 특성상 온갖 디버프에 대한 내성도 강하며 중갑을 입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고 탱킹 능력 또한 준수합니다. 우월성 주사위는 짧은 휴식만 취해도 다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유지력 또한 훌륭합니다. 단점이라면 전투 특화이기 때문에 설득 매력 능력이 좋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입을 잘 못한다는 거죠. 성격이 개차반이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있다는 것 정도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춘춘대는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